이제 이런 그 애프터 타로, 그 다음에 오쇼젠 타로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아시면 좋은데 지금은 뭐 여러분이 뭐 2094하고 뭐 이것도 안 되기가 쉽지 않죠. 죄송합니다. 티슈 좀 몇 개만 주시래요. 닦는 게 없어갖고. 네, 됐어요.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오늘 이제 7번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타로 카드 7번을 좀 보시고 설명드릴게요. 타로 카드 오늘 한 7번부터 한 14번, 5번까지 좀 할 거니까 여러분이 한 7, 8, 9, 10, 11, 12, 13 정도는 이렇게 좀 올려놓으시면 좋겠어요. 7, 8, 9, 10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메이저 타로는 다 모아놨을 테니까 7번부터 시작해서 좀 이렇게 올려놔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때 여러분 그냥 들으면 멍 때리니까 이게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좀 같이 공부해야지 그냥 들으면 어려워요. 하루는. 자,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번부터 좀 설명을 드릴까요? 자, 7번은 다 준비되셨죠? 7번. 자, 7번은 뭐냐면 이게 전차 카드예요. 전차. 7번 보세요. 전차 카드. 이 전차가 영어로는 뭐라고 있냐면 요 밑에 영어로 뭐라고 써졌어요? 네, 체리엇이라고 써졌죠? 이 체리엇이라고 하는 것이 전차를 뜻해요. 여기. 그러니까 전쟁에서 쓰는 차란 뜻이에요. 전차라는 게. 그러니까 이 전차는 그 군인의 어떤 카드죠. 그죠? 전차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군인의 카드인데 이제 타로 카드 상에 혹시 7번이 이게 선천수나 후천수에 있으신 분 중에 계신가요? 이제 알겠습니다. 선천수에 7번이 있고 후천수에 7번이 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후천수에 7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선천수에 7번이나 후천수에 7번이 좀 다르다고 그랬죠. 선천수는 내가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선천수고 후천수는 사회생활 하면서 가지는 거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런 카드인데 그래서 요 7번 카드는 일단은 독창적이고 이제 무한의 수, 무한 아시죠? 메비우스의 띠처럼 무한의 수를 가리키고요. 이게 이제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어요. 플러스적인 요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여러분 혹시 이거 좀 쓰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략과 전술 이거 하루 공부하다 보면 오만 개 다 나와요. 이제 이 뭡니까 이 7번 카드를 전략과 전술의 카드라고 하는데 전략과 전술의 차이점이 뭘까요? 전략과 전술의 차이점. 전술 안에 전략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전술 안에 전략이 들어갔어요? 반대로 말하셨는데. 아니요. 전략 안에 전술이 들어갔어요. 거예요? 전략 있고 이 전술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게릴라 전술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영어로도 알려드릴게요. 영어로는 전술은 택틱스라고 해요. 택틱스. 전략은 스트래티지. 그 예전에 그 투르젠이라고 하는 그 양복 그 남성용 양복 선전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한 줄 아세요? 이 트루젠을 사람들이 많이 이제 팔리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카피라이터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네. 8자로 끝낸 거예요. 8자. 여러분이 카피라이터면 이거 잘 팔아먹어야 돼. 트루젠을. 네? 어떻게 팔아먹었냐면 전략이다. 8자잖아요. 옷차림도 전략이다. 이걸로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이 말 때문에 그냥 뭐 수많은 이해가시죠? 성인 뭐 남자들 다 이 트루젠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이해가시죠? 옷차림도 전략. 그만큼 전략이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 전략 속에 이 전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릴라 전술은 원래는 정으로 해야 되는데 특별한 날 갑자기 정이 아닌 걸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전술이라는 것은. 그래서 전략 속에 전술 들어갔다.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이 강의가 타로 인문학이니까. 자, 하여튼 그래서 이 지금 7번은 전략과 전술의 카드다. 이걸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이 카드는 일단 전략과 전술을 잘 짜야 돼요. 전략과 전술을 잘 짜야 된다. 이해가시죠? 전략과 전술을 잘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전략과 전술을 잘 짜지 않으면 쉽지 않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아까 7번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 7번 카드가 있는 분들은 전략과 전술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짜는 경향이 있겠죠. 아무래도 7번이니까.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요. 뭐 이제 시험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보통 사람은 막 이렇게 뭐죠? 그 시험 보기 전날 막 날 새거나 이러잖아요. 보통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죠? 벼락치기. 영어로 크렘이라고 그래. 크렘. 영어로 그 벼락치기가 크렘인가 아세요? 맞아요. 영어 많이 알려드리네요. 이 크렘이라는 게 뭐냐면 쑤셔 넣다. 쑤셔 넣는 게 벼락치기잖아. 막 전날 날새가 영어 되게 재밌어요. 영어 공부하면 이걸 크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타로 강의를 들을 때 그 강의 뭐 박사인 분들도 이분들 다 심리학 박사잖아. 이런 말 못해요. 근데 저 같은 저는 영문학 박사니까 보니까 그런 말 하는 거. 크렘이라고 해요. 크렘. 쑤셔 넣는 거. 이해가십니까? I crammed for the exam. 나는 벼락치기 공부했다. 맞죠? 이렇게 쓴 거. 하여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크렘을 하기보다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걸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전략과 전술을 잘 짜니까 계획을 세우겠죠? 계획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카드에 이제 재밌는 것은, 자, 보세요. 이제 몇 개 설명을 드리면, 집이 두 개죠. 여기 보세요. 집이 두 개는, 물론 이제 집이 두 채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이제 그거는 그냥 현상학적인 거고,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여기 지금 집이 두 개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투잡이라고 하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그냥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여러 가지, 저 같은 경우도 일을 막 뭐 하여튼 몇 가지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가능한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막 번역도 했다가 막 어떨 때 타로 상담도 했다가 강의도 했다가 막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하는 걸 잘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자, 이 카드에서 하나 또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지금 스핑크스가 있는데 이 스핑크스가 이게 가는 것 같아요? 안 가는 것 같아요?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정답은 아니고 세모예요. 세모. 이거는 갈 수도 있고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준비 자세일 수도 있고, 힘들어 죽겠다 하고 안 갈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제가 아까 애프터 타로를 이제 오늘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이 애프터 타로와 유니버설 타로가 모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비슷하죠. 그런데 달라요. 제가 이제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슷한데 다르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카드, 여기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거기 뒤에서 보이시죠? 네. 자, 얘 지금 왜 가고 있어요? 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애프터 타로에서는 확실히 가는 게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유니버설 타로와 애프터 타로를 또 비교도 하는 거예요. 네, 거의 당연히, 비슷하죠. 당연히 비슷한데 달라요. 근데 어떤 몸짓이라든가 이런 게, 그러니까 당연히 틀은 비슷하죠. 원래 이 타로에서 만들어낸 거니까. 근데 행동이 달라요. 여기 보세요. 얘는 지금 채찍질을 이렇게 손에 올려놨죠. 근데 얘는 지금 밑에도 여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달라요. 좀씩. 그러니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거는 지금 아까 안 간다고 안 간 게 아니에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안 간다고 생각하면 세모예요, 세모.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떤 원리 원칙이나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가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의 직업으로는 이 군인 카드라고 했잖아요. 군인이라든가 보안업계, 경찰 이런 게 다 맞죠. 보디가드. 다 이게 이제 사람을 보호하고 이런 거겠죠. 119라든가 이런 쪽에 특히 좀 잘 맞는 사람들. 이런 카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어떤 상담도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상담이라든가 또는 군인적인 일, 움직이는 일, 이런 것을 되게 그렇죠. 활동적인. 이 카드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카드는 약간은 이제 뭐 다양하게 팔방미인이란 말 들어보셨죠? 팔방미인이란 말이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Jack of all trades라고 해요. 이런 것도 재밌죠. Jack of all trades. 모든 분야의 Jack of all trades. 뭐예요? 잭이 우리말로 철수예요, 철수. 모든 분야의 철수.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팔방미인이 꼭 여자만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이것저것 하는 사람을 팔방미인이라고 하는 거죠. Jack of all trades라고 합니다. 또는 이거 말고도 이제 많이 써요. 우리 르네상스 시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죠. 라파엘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되게 뛰어났죠. 르네상스맨. 르네상스맨이 그 팔방미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거 이제 말고 올 어라운드 맨도 있는데 하여튼 르네상스 시대에 그 세 명 유명한 사람 있는 거 아시죠? 그 사람들이 팔방미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자,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카드에 재밌는 걸 또 알려드릴게요. 이 카드에 여러분이 이 카드를 보면 여러분 그냥 뭐죠? 그냥 보면 여기 가면이 이렇게 두 개가 보여요? 카드 한번 보세요. 네, 어깨. 이거는 뭐냐면 가면을 잘 바꿔요. 가면이 페르소나죠, 페르소나. 융이 말하는 페르소나 들어보셨어요? 이 페르소나기 때문에 가면을 잘 바꾸죠. 가면을 잘 바꾸잖아요. 이런 카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연기력도 뛰어나요. 그러니까 연기 쪽으로 또 이렇게 갔어도 그렇게 못하는 편은 아니겠죠. 가면이 나오잖아요, 가면이. 예? 뭐라고? 아, 회의는 지금 다른 쪽으로 가셔야 가요. 예, 일단 페르소나.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카드상으로 볼 때는 이제 남자하고 여자가 있을 때 여자일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결혼이라는 게 남성 안에 여성이 여성 안에 남성과 만나는 거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융이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약간 여성일 때는 남성적인 면이 좀 들어가 있고요. 또 남성일 때는 약간 이렇게 예쁘거나 액세서리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대요. 이 7번 카드 자체가 그런 게 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카드는 상당히 이제 그런 어떤 전략이라든가 전술 이런 것들을 잘 세우는 그런 카드다. 그래서 이 카드는 내가 계획을 세워서 딱딱딱 하면 정말 그것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거 말아야지 하고 하면 중간에 스톱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내가 7번인 사람은 이런 미리 어떤 시험이라든가 뭔가를 공부할 때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면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카드는 밀어붙이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는 카드다. 이 정도로 7번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 가시나요? 7번 카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뭐 그때는 알겠지만 이제 제가 영상도 올려드리긴 하겠지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상은 끝나면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거 계속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이게 하루 이틀 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제 이걸 다 알면 상담할 것 같죠? 여러분 제가 다 알려드렸어. 여기 이제 78장은 상담 절대로 못해요. 제가 장담하는데 상담 절대로. 물론 이제 뭐 아주 기본적인 생일수라든가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그 타로 실전을 이렇게 강의까지 해드렸는데도 못하겠다고 저보고 막 상담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상담을 한다라기보다는 타로 카드를 이해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이게 그걸 할 정도가 되려면 여러분이 한 몇 년을 막 타로 공부를 하거나 거기에 빠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동아리 활동이니까. 자, 8번 카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8번 카드. 자, 일단 8번 카드는 자 보이시죠? 자, 이게 참 재밌는 카드인데 일단 여기 메비우스의 띠가 위에 있죠. 이게. 그러니까 무한한 능력 이걸 가지고 있어요. 첫째, 무한한 능력.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카드는 재밌는 게 사자도 이 사람이 한번 쓰다듬어 주면 뭐가 돼요? 순한 양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타로 카드 상인 여자죠. 타로 카드 상의 인물은 근데 이제 이건 남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타로 카드에 여자건 남자건 나왔다고 해서 그걸 여자 남자로 해석하면 안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인데 8번 카드가 있어. 그럼 남성인데 이렇게 부드러운 양으로 순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뭔 말인지? 그렇게. 예를 들어 7번 남자잖아요. 7번은. 그렇죠? 여자인데 이거다. 그러면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세우는 능력이 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8번 카드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스트렝스. 여기 밑에 보면 스트렝스라고 나왔죠. 그래서 스트렝스는 뭐의 그 명사인지 아시죠? 힘센 영어로 뭐죠? 힘센? 네, 스트롱이죠. 이 스트롱이 명사형이에요. 스트렝스. 맞죠? 스트렝스. 그래서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스트렝스는 다 아실 거고
요 그 스트렝스에서 이 S는 이거는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스프링의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여러분 스프링의 뜻이 네 가지가 있는 거 아세요? 스프링? 스프링, 곰, 그다음에 용수철, 그다음에 이게 그렇죠. 샘도 있어요. 튀어나온다. 용수철 튀어나오잖아요. 샘이라는 뜻이 있어요. 샘. 샘은 무한하잖아요. 맞나요? 여러분 온천 영어로 뭔지 아세요? 물론 스파라고도 하지만 핫스프링이라고 해요. 핫스프링. 온천을 핫스프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뜨거운 봄이 아니에요. 이게 뜨거운 샘이지. 맞죠? 온천 영어로 핫스프링이라고 하니까 이 스파는 뭐 이걸 너무 당연한 거고 모르시면 없고. 하여튼 그래서 이 샘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무한한 가능성.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여기서 사자는 뭐냐? 사자는 땡땡을 써보세요. 사자. 이 사자는 뭐냐면 내 마음일 수도 있고 상대방일 수도 있어요. 네, 거기다 쓰세요. 사자 땡땡하고 내 마음 또는 상대방의 마음. 내 마음 또는 상대방의 마음. 이제 상황이 다 달라지는데 어쨌든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막 그 세게 이야기할까요? 조곤조곤 이야기할까요? 조곤조곤 이야기하죠. 그래서 대화, 수용. 이런 능력이 뛰어나요. 8번 카드. 대화, 수용. 감성이나 느낌으로 사자를 다스립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8번 카드는 감성이나 느낌으로.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렇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8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8번을 또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좀 더 재밌는데 자, 8번을 분석을 해볼게요. 4, 4. 4, 4는 다시 2. 자, 이렇게 나눠지겠죠. 이해 가시죠? 4, 4. 그러면 자, 8번에서 4, 4, 4번은 우리 그 타로 카드에서 배웠을 때 4번이 뭐였냐면 뭐였죠? 황제였죠, 황제. 그래서 이 4번은 안정. 황제가 전쟁하는 왕이라고 그랬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왕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리 오너라 하는 왕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디 가면 뭐라도 가져온다고 그랬죠. 이 황제는 그래서 안정과 풍요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 2번은 조화, 균형. 2번이 수녀 카드였죠. 여사제. 맞나요? 그래서 이 조화와 균형.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8번은요. 여러분 중국어에서 여러분 중국어를 좀 공부하시는 분이 이게 발전할 때 발전을 빠라고 그래요. 빠. 발전할 때 요 발자 있잖아요. 발자. 이거 이제 빠라고 발음하는데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팔자를 되게 좋아하는 거 아세요? 막 이 뭐 그 올림픽을 할 때 막 8시 8분 8초 막 이렇게 해요. 진짜로.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비싼 그 자동차 번호가 888에 뭐 8888 이런 식으로. 이해가세요? 그래서 8을 되게 좋아한대요. 이 중국 사람들. 그래서 요 8은 어떤 그 뭔가 잘 가르치고 잘 지도하고 이런 카드. 뭔가를 그래서 상당히 그 온순하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에게 이제 그 자기의 욕망 이런 것들을 잘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잘 참아내요. 이 사람은 잘 참아내는 성격이에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양도 그 사자도 양을 만든 사람이니까. 근데 참아내는데 문제는 참아내는데 인내심이 있겠죠. 근데 인내심이라는 게 어때요? 참다가도 욱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카드는 이제 인내심을 가져요. 인디어런스인데 하면서도 욱하는 성격을 가져요. 그러니까 인내심이 있는데 인내심을 가지고도 야가 뭐예요? 욱한다고요. 8번 카드가 그런 성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카드가 있는 분한테는 그렇게 상담할 때 그래요. 그동안 어떻게 이런 걸 다 참아내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카드의 그 직업은 뭐가 좋냐? 조련사. 아주 짱이에요. 조련사, 치유사, 뭐 코칭, 간호사, 선생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아주 잘 맞아요. 약사, 의사도 괜찮고. 그래서 이런 카드들이 있는 사람들은 VIP라든가 이런 사람들 모시는 일을 하면 정말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아주 잘해요. 이 카드는. 왜? 이 카드는 아까 있잖아요. 말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조곤조곤해요. 이 카드는 말을 조곤조곤 하는 카드. 그런데 이 카드의 뭐 단점이라고, 뭐 단점은 부정적인 게 뭐냐? 보이지 않는 욕망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경우만. 그러니까 말은 조곤조곤 하니까 아, 이 사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의 밑에서의 어떤 생각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 걸 갖고 있어요. 자, 이제 그거 알아두시고 이제 색깔 좀 이야기 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노란색이 보이죠? 노란색. 네, 노란색. 노란색은 뭐를 의미할까요? 아, 그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풍요. 풍요로움, 풍요로움. 또 재물. 아까 바에서 8번이라고 그랬죠? 평안함, 평안함. 풍요, 재물, 평안함.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장미가 있을 건데 이 장미 보이죠? 장미는 뭐냐? 열정과 정화력. 정화가 뭔지 아시죠? 정화라고 하는 거 정화력이라고 합니다. 정화력. 네, 그렇게 써놓으세요. 네, 그래서 정화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흰색. 여기 지금 옷을 흰색을 입었잖아요. 흰색은 뭐를 의미할까? 흰색은 당연히 순수함이죠. 말 그대로. 퓨어. 순수함이고, 여기 지금 메비우스의 띠가 여기 위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혜. 지혜. 여러분, 사랑니가 영어로 혹시 뭔지 아세요? 사랑니? 사랑니가 뭐냐 했더니 러브 투스라고 그렇게 쓰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위덤 투스. 그러니까 이 사랑니가 생길 때 지혜가 싹 튼대요. 위덤 투스라고. 위덤 투스. 진짜로. 그 어금니는 영어로 뭐냐고 했더니 어떤 애가 몰라. 그래서 몰라. 그 진짜 몰라요. 어금니는 몰랍니다. 몰라가 정답이고, 그래서 사랑니는 뭐예요? 러브 투스 아니고 뭐라고요? 위덤 투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이야기 또 해야겠네. 빼먹을 뻔했네. 지금 보세요. 이 장미가 허리쯤에서 이렇게 내려왔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 올 수가 있잖아요. 결혼한 여자가 와서 내가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카드 상담을 할 때 이게 나왔다. 뭐냐? 이 출산 임신 카드. 임신 카드. 이게 지금 배를 감싸고 있잖아요, 여성에. 그래서 이게 출산 임신 카드를 의미합니다. 이게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만 이야기할게요.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정도를 아시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지금은 이제 제가 강의용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은 이걸 카드를 딱 보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은 일단 22장의 카드를 이렇게 보시면 뭘 생각을 했냐면 1번부터 22번까지를 지금은 아니에요. 오늘 뭐 제가 몇 번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해보겠지만 다음 주나 이렇게 해서 22번까지 만약 끝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대신할 수 없어요. 딱 앉아가지고 0번부터 21번을 막 말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가요? 0번은 풀카드. 왜 질문하세요? 아까 사대에서 내 마음 때문에 상대방이 예. 지금 경모를 사자로 표현을 했잖아요. 예. 그럼 사자라는 것도 왜, 상대방의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거는 질문하는 사람의 이제 질문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담자, 상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을 내담자라고 하고 나는 상담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담자가 이 상담자에게 내 마음이 요즘 뭐 예를 들어서 상당히 좀 힘들어요. 막 이런 마음, 악한 마음을 가지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질문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예,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카드는 내가 그런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타로 카드는 질문자의 어떤 질문에 따라서 그게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질문자의 그거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번. 잠깐만 빨리빨리 좀 나가봐야 돼요. 되도록 한 15분까지는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9번 보세요. 9번. 자, 이게 이제 허밋이라고 해서 요 허밋이라는 게 은자라는 뜻인 거 아시죠? 스물 은자. 네, 그렇죠. 은둔자라고도 하고 은자라고도 하고 이걸 허밋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게 은자라고 하니까 무슨 나는 자연인이다 나오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타로 카드를 풀이니까 얘 멍청해.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게 아니고 허밋은 은자라는 뜻이지만 은자가 아니에요.
그 말 이해 가시죠? 이건 은자는 그냥 이름만 은자일 뿐이고 이 카드는 전문가 카드, 전문가. 우리가 스페셜리스트라고 들어보셨죠? 전문가. 스페셜리스트의 반대가 뭐죠? 그러니까 비전문가인데 좀 전문적인 용어를 써야죠. 제너럴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스페셜리스트. 그러니까 이 스페셜리스트는 그러니까 한 분야를 깊이 판 사람. 이해가세요? 근데 제너럴리스트는 여러 분야를 두루두루 판 사람. 그게 제너럴리스트. 여러분 다 문화교양학과 나오신 분들은 다 제너럴리스트겠죠. 잘 아시겠죠? 반대말 비전문가보다 제너럴리스트라고 쓰시면 더 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9번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 숫자, 여러분 9번을 무슨 수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완성수라고 해요. 완성수. 우리가 이제 이 수비학에서는 9번을 완성수라고 합니다. 뭔가 이룬다는 거. 10이 되기 전에. 왜 그러냐면 10이라는 것도 결국 1 플러스 0이죠. 맞나요? 10도 그걸 두 개를 나누면 1이에요. 10도 1 플러스 0이니까. 그래서 9번 완성수다. 그래서 이 카드는 다 완성되어서 깨달음을 알고 떠나가는 카드. 여기 9번이 좀 있으셨나요? 한 분도 없어요? 선천수천수 중에? 자기 다 까먹은 건 아니시겠죠? 선천수천수 중에 9번이 있으신 분은 한 분야를 하면 정말 깊이 있게 잘 팔 수 있는 카드. 그러니까 그 분야를 그러니까 이 카드의 성향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카드가. 그래서 9번은 그런 카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카드는 재밌는 게, 자, 이 카드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카드는 등불을 들고 있죠. 여기 보세요. 등불. 등불 들리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등불이 되려고 해. 여기까지 이해가요? 세상에 등불이 되려고 해. 그리고 자, 이 카드는 귀를 막고 있어요. 이 카드 보세요. 여러분 이 카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대충 보면 안 돼요. 자, 이 카드에 귀를 막았다는 건 뭐냐? 자, 딴 사람 말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잘. 이 카드는 내가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증자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증자라는 그 중국의 철학자가 이런 말 했거든요. 자반이축이면 수천만인이라도 오한이라.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반성해서 옳다라고 생각하면 수천만 명이 너는 이게 아니다라고 말해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멋있지 않나요? 요즘 말하면 남들이 다 예스라고 말해도 나는 노라고 말하겠다. 그런 말 있지 않아요? 예전에 광고에도 나왔는데 그걸 벌써 한 3,000년 전에 증자가 말했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카드는 내가 이 길이다라고 하면 그냥 가는 사람이에요. 일단 그런 거고, 그래서 등불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두 닦는 일도 뭐 9년 동안 하면 생활의 달인이 되잖아요. 어떤 분야에. 그래서 이 카드는 전문가가 될 때까지 하는 카드다. 이걸 알아주시고요. 자, 여기 지금 수염이 달렸네요. 수염.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연장선이지만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세요. 자, 그리고 이 카드는 자기 속을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이 카드는 비밀스러워요. 비밀스럽습니다. 자, 귀 막는 건 아까 이야기했죠. 남의 말 안 듣는다고. 자, 근데 사랑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은 이제 이 카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진정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이 카드는 그냥 일편단심이라고 하면 안 되고 조건이 있어요. 진정한 사람을 만났을 때 완전 일편단심형. 이 카드 일편단심형이고, 그리고 이 카드는 상대를 좋아했을 때도 어떤 상대를 좋아할까요? 정신적인 상대를 좋아해요. 이해가시죠? 우리 플라토닉 러브 이런 것처럼 정신적인 상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의 직업은 어떤 분야의 학자가 될 수도 있고요. 학자. 아니면 꼭 학자가 아니라도 전문가예요. 전문가. 학자는 이제 공부 쪽으로 가면 학자가 될 수 있겠죠. 공부 쪽이 아니라도 뭐 기술자, 전문가, 또 음식점으로 말하면 전문점. 무슨 말 이해가세요? 뭐 그래서 커피숍 보면 커피 전문점의 뭐 사장,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가 딱 좋은 카드. 이게 9번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는 뭘 해도 이게 9번이니까 9년을 버티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되겠죠? 이가 뭐 누구나 그러겠지만 이 카드는 이 다른 카드보다도 훨씬 더 그런 것들이 강합니다. 근데 이제 이 카드는 재밌는 게, 자 보세요. 이야기도 해야겠다.
그럼 카드 중에 지금 저는 지금 찾기가 힘드니까 한번 카드 메이저 카드 다 있죠? 네. 2번하고 한번 해보세요. 2번하고 5번하고 9번하고 이렇게 같이 세 개를 한번 떠보세요. 2번, 5번, 9번을 이렇게 세 개를 떠보세요. 정말 이해 가죠? 네. 2번하고 5번하고 9번. 여러분 이 세 개의 카드의 공통점이 뭐예요? 뭘까요? 이제 여러분 이야기 제가 혼자 다 하면 재미가 없죠. 이 세 개, 지금 두 개 카드는 제가 알려드렸는데 자기 자신을 표현 못하고 남을 그건 아닌데. 자, 제가 이 설명을 드렸죠. 자, 보세요. 자, 남자 교황 돈돈돈 하면 돈이 안 온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교황이니까. 여자 교황도 이 수녀가 돈돈돈 하면 안 되겠죠? 여사제니까. 맞죠? 자, 요 9번 카드도 돈돈돈 하면 돈이 안 오겠죠? 그러니까 이 카드는 돈을 내가 벌려고 하는 것보다 인간관계를 이렇게 잘 하면 그쪽에서 돈이 모아지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2번 카드와 5번 카드와 9번 카드의 공통점, 그러면 돈돈돈 하면 돈이 안 들어오는 카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까 빼놓은 게 있다. 지금 여기 설산이 있어요. 설산. 여기 설산이 밑에 보세요. 설산. 이거는 남을 보여주지 그러니까 뭐랄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완벽하게 내가 어떤 분야가 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안 드러내요. 정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9번이 되려면 내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나를 드러낸다. 어설플 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 그렇죠. 맞아요. 완성됐다고 느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등불 안내자는 이야기했고 지팡이 이야기 안 했죠. 지팡이는 지혜와 노하우. 여기 지팡이, 여기 보인 지팡이 들고 있잖아요. 긴 지팡이. 지혜와 노하우.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할 게 많아요. 자, 옷이 회색 옷이죠. 회색 옷은 뭐냐? 중간자적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색은 약간 중간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회색이고,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지금 별이 이게 육각별인 거 보이세요? 별 한번 보세요. 몇 각형인가? 육각형이죠. 육각별. 이거는 완전함. 우리 퍼펙트라고 하죠. 완벽함. 완전함. 완벽함. 이게 그 육각별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카드, 어쨌든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9번은 전문가 카드.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이거 다 기억이 안 나 그러면 그런 것만 알면 돼요. 전문가 카드고, 얘는 귀를 막았잖아. 그러니까 남의 말 잘 안 들어.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이거 한 번 들어가지고 이해하시면 말이 안 되죠. 됐죠? 여기까지 됐죠? 예, 맞아요. 어디요? 그거는 그냥 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산에 그러니까 이거 말한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산에 있는 그냥 나무 같은 모양이에요, 이쪽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산에 있는 이런 카드는 산에 있는 그러니까 이 나무 모양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다 있죠. 여기 11번에도 있고 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인생 뭐 이런 건 의미라고 이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로 자체가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 그러니까 타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제 누가 물어보면 그러거든요. 그림으로 보는 심리 상담이다. 그림으로. 그러니까 이 타로 카드가 왜 좋냐면요.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말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누군가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뭐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날씨가 좋네, 뭐 어쩌고 하다가 승객들이 옆에 있으면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 되게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저하고 저희 형이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이 얼굴도 다르고. 근데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저는 되게 좀 내향적이어가지고 이제 캄보디아를 예전에 간 적이 있어요. 2009년에. 근데 제가 앉고 여기 한 남자분이 이제 여기 앉고 저희 형이 이쪽에 앉았어. 근데 저는 5시간 있으면 이 사람하고 만날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도 말을 안 했어요. 5시간 후에 안 만나잖아요. 5시간 가니까. 저희 형은 5시간 있으면 안 만나니까 열심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참 사람의 성격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타로 카드는 이렇게 내향적인 사람이 공부하면 참 좋아요. 내향적인. 저도 좀 성격이 강의할 때는 제가 막 말 많이 하는데 또 강의 안 하면 거의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외향적인 사람은 더 좋은 거고 내향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 관계 할 때 되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자, 이제 10번을 보겠습니다. 10번. 자, 이 10번은 이게 이제 그 토라라고 써졌죠. 여기 보면 이 토라가 타로의 뜻이에요. 토라란 말, 여기 보면 TORA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TORA 있나요? 토라라고 써졌을 텐데. 예. 그거 안 보여요? TORA. 토라가 타로라고. TAROT. 여기 타로가 제가 전에 기억나시나? 뭐라고 그랬죠? 수레바퀴. 타로가 수레바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토라도 타로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10번 카드는 일단 완성, 그러니까 완전히 뭔가가 완성이 된 카드예요. 10번 카드는. 그래서 꽉꽉 차 있는. 그러니까 9번은 완성수라고는 했지만, 그러니까 완전한 완성수는 아니고 완성에 이르기 위한 어떤 단계고, 10번은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성취한 단계. 그래서 이 카드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뭐하라? 업그레이드하는 카드. 왜냐면 돌아가니까. 맞겠죠? 돌아가니까 이게 한 발짝 한 발짝 업그레이드 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타로 카드 중에 이제 또 이런 걸 알아도 이제 2번 카드, 아까 2번 카드하고 10번 카드, 2번 카드를 한번 또 잠깐 찾아보실래요? 2번 카드하고 10번 카드. 이제 찾으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2번 카드와 10번 카드의 공통점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번과 10번의 공통점. 아, 그렇죠. 지금 잘 말씀하셨어요. 토라가 있다는 거. 토라가 있으면 이제 답 나왔죠? 타로가 내 운명. 너는 내 운명이 아니라 타로는 내 운명. 그러니까 이 카드에 2번 카드와 10번 카드가 있는 분들은 이제 타로나 어떤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하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아시겠죠? 타로가 운명이다, 이런 카드예요. 자, 어린아이가 이제 이런 카드가 있으면 당연히 해외로 가서 넓은 눈을 가지고 보면 정말 특히 좋은 카드인데, 이 카드는 재밌는 게 이 카드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막 새들이 막 뭐 동물들이 보이죠. 이렇게 동물 천사도 있고 막 독수리 같은 것도 있고 말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러죠. 그 밑에. 그러니까 이 우주의 4개의 원소를 다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우주의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일 처음에 책을 드는 천사가 있죠. 이 천사가 책을 들고 있는 천사라고 해요. 보이시죠? 네. 책 들고 있잖아요. 얘는 뭔 사인이냐면 공기 사인, 공기는, 자, 이제 여러분 공부 복습 한번 해볼까요? 공기는 화토공수 중에 뭐였죠? 잊어버리셨네. 자,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화토공수, 이거 바로 나와야 돼요. 자, 화가 불이죠. 그러니까 행동이죠. 행동은 뭐라고 그랬죠? 완지. 기억나요? 네. 자, 토는 흙이죠. 흙이니까 뭐예요? 재물이라고 그랬죠? 자,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오각별. 펜타클이라고 쓸게요. 펜타클. 그다음 공은 이성이죠, 이성. 그러니까 칼이죠, 칼. 기억나죠? 영어로는 컵은 마음. 그렇죠? 컵, 마음.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고요. 화토공수를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자, 이해가시죠? 잘 쓰세요. 원래 공부는 복습이에요, 복습. 공부는 뭐 한 번에 들어서 정말 머릿속에 있으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도 머리가 무진장 안 좋아. 그래서 계속해서 봐요. 반복같이 좋은 게 없어요. 우리 그 영어에 이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시간 하루 수업만 하는 건 아니니까. Repetition makes perfect. 보이세요? 반복이 완전하게 만듭니다. Repetition makes perfect. 반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그 공부할 때 그냥 학교에서 수업 열심히 듣고 집에 가면 딱 책 덮어놓고 그런 사람 많죠. 그 다음날 스타디 할 때 대표적이잖아요. 스타디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딱 덮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펴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반복. 하여튼. 자, 그래서 자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공기 카드고, 자 공기 카드예요. 이제 무슨 자리까지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 머리 아프니까. 근데 공기 카드니까 판단력 있게, 이성은 판단력이죠. 그 판단력, 결단력도 아니 칼이니까 결단력. 그 다음에 아이디어, 뭐 지적 욕구 이런 게 많아요. 칼이 있는 사람. 아이디어, 지적 욕구 많아요. 자, 그런 카드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독수리가 보여요? 독수리는 물 사인이에요. 물 사인. 물이니까 컵 카드죠? 물. 컵에 물 담잖아요. 예. 독수리인데 이 독수리가 그러니까 타로 카드로 보면 물 카드라고. 물 사인. 아니 뭐 독수리 뭐 웨이어가 아니라 이거는 카드 자체의 상징이. 독수리도 그러니까 독수리는 그냥 물을 의미해. 이게 이제 자리로는 뭐냐면 전갈자리.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우리가 천문학으로 보면 별자리로 보면 정갈자리거든요. 이 정갈자리하고 이 물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점성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정갈자리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독수리는 물사인인데, 그래서 이제 이 물사인의 의미는 약간 뭐랄까 감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감성적이고 예술성이 있고 낭만적이에요. 인간미도 있고 감성을 가진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염소 같이 생긴 거 있죠. 여기 밑에 이렇게 이제 말 모양으로 생겼는데 염소 같이 생겼어요. 이게 그 날개 달린 염소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토예요. 토는 재물이죠. 화통새 토가 재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재물이니까 좀 약간 안정되고 우리가 돈이 있으면 안정된 거 아시죠? 돈이 있으면 안정돼요. 어디 가서 막 누가 돈 내지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내가 내면 됐고 편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유지하고 집행하고 또 실용적이고 되게 좋은 특징들이 많아요. 그렇죠? 또 신용도 이 사람이 뭘 막 잘 사 그러면 잘 믿잖아. 또 믿음직하고 뭐 이런 어떤 좋은 점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자. 이게 사자거든요. 사자는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지금 불 안 나왔죠? 불 안 나왔잖아요. 그 화학. 이거는 뭔가를 보여주는 걸 좋아하고 창조적인 걸 좋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걸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잘 많이 있어. 다재다능한 거죠. 화통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공부할 때 이걸 다 암기는 불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약간 비슷한 면이 있죠. 근데 이거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1번보다는 변화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하나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꿔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 일을 계속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9번 카드 같은 경우는 그걸 계속 해야 돼. 주로 되도록이면. 근데 요 10번 카드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드는 당연히 호기심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우리 호기심 천국이란 말 하죠. 호기심 되게 많고요. 또 환경의 대처 능력도 뛰어나요. 대처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카드의 직업은 이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유통 쪽에 또 잘 맞겠죠. 그래서 뭐 다이소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여행,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있죠. 그런 일들을 하면 되게 잘 맞는 스타일. 이 카드 움직이기 때문에 한 곳에 돌지가 않잖아요. 계속해서 이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뭐 병원으로 말하면 종합병원에서 일을 한다든가 하여튼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런 일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카드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가 타로이기도 하지만 이 카드는 계속해서 내 생각들을 움직이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번을 한번 볼까요? 11번이, 자, 찾아보세요. 11번이 뭐죠? 뭐라고 써 있어요? 저스티스죠, 저스티스. 저스티스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말로 뭔지 아시죠? 정의라는 뜻이에요, 정의. 저스티스라는 게 정의. 정의의 이름으로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정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스티스를 보면 지금 칼이 있는 거 보이시죠? 칼. 그래서 이 카드가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맺고 끊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우리가 흔히 뜨뜻미지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11번 카드는 그런 것을 맺고 끊는 것을 되게 잘하는 카드다. 맺고 끊는 것을 잘하는 카드. 자,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죠. 자, 이 카드는 일단 보세요. 자, 가슴에 빨간 보석이 있죠. 이게 루비라고 해요, 루비. 그러니까 뜨겁게, 가슴에는 뜨겁게, 가슴은 뜨겁게. 우리 그 판관들이, 판사분들이 그런 말 하지 않나요? 가슴에는 뜨겁게. 그 다음에 여기 머리에 파란 보석 있죠? 이게 뭐라고 그러죠? 에메랄드, 에메랄드. 에메랄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에는 차갑게. 우리 그 검판사들이 그러잖아요.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냉정하게 하는데 그 상황도 이해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 커튼이 보일 거예요. 보라색 커튼. 보라색 커튼 있죠. 이 보라색은 약간 신비로움을 가리켜요. 우리가 이제 타로 카드에서 이 보라색은 신비로움을 가리키는데 하여튼 그런 신비로움.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 생각 자체가 신비로운 어떤 생각이 있고 이 카드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울이에요. 여러분 저울 보면 양팔 저울이죠. 양팔 저울. 내 주어진 양만큼 딱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법학을 좀 공부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다 이 균형을 잘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여기 검이 나왔잖아요. 자기 생각의 중심을 잡고 정의롭게 하라. 내 생각의 중심을 딱 잡아서 정의롭게 하는 거. 여기에 검입니다. 생각의 중심을 잡아서 탁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카드는 자, 그럼 이제 여기 설명할게요. 자, 어때요? 계산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자, 내가 그 선천수나 후천수에 만약에 11번이 있다라고 한 사람들은요, 상당히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경향은 강해요. 딴 사람보다. 확실히 그래요. 그래서 네가 한 만큼 우리 한무라비 법전, 뭐 팔조법 이런 데 보면 뭐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가 한 만큼 나도 똑같이 해주겠어. 이게 11번이에요. 네가 이만큼 했으면 나도 이만큼 해주겠어. 이런 카드. 그래서 당연히 이 카드는 판검사가 딱이에요. 판검사, 뭐 공무원도 딱딱 이거 해야만 잘하죠. 교사, 뭐 법조인. 그러니까 주로 이 카드는 뭐 세무사라든가 또는 부동산 중개인. 하여튼 뭔가 딱딱딱 떨어지는 거 이런 일 있죠. 이런 걸 하면 되게 잘할 수 있는 카드.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이 카드는 그래서 이제 이 카드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 공부하다 보면 되게 다 나와요. 이 이야기들. 사주 명리학도 좀 했는데 기회가 되면 편재라는 말이 있고 정재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건 이제 갑자기 막 뭉태기 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로또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 치우쳤다는 거죠. 이건 따박따박 내가 일해서 들어오는 건 정지예요. 이해가세요? 우리 월급쟁이들을 매달 뭐 20일, 25일 하면 무조건 뭐 일을 잘해도 안 해도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정제고, 현재는 갑자기 내가 로또 복권 막 이렇게 긁었는데 20억 당첨됐어. 현재는. 그러니까 이 카드는 현재보다는 정제라고. 이야기 왜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 11번 카드는 따박따박 저쪽에서 이렇게 부자가 되는 그런 카드. 그냥 막 갑자기 뭐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운이 좋고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카드는 또 재밌는 게 결혼을 해도 저울질을 좀 많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해요, 이 카드.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내가 예쁘면 막 사과 박스 하나만 있어도 결혼해, 이게 아니야. 내가 얘랑 결혼해가지고 다 따져보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내가 어떻게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이런 걸 다 따져봐요.
이 11번 카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그리고 이제 이 카드에 보면 기둥이 회색이죠. 기둥에 보면 회색이야. 여기 중립을 의미해요. 중립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초록색하고 빨강색이 있어. 옷을 보세요. 맞죠? 자, 이 초록색은 뭘 의미하냐면 휴식과 안정을 의미하고요. 휴식과 안정. 그 다음에 빨강색 옷은 뭐냐? 활력과 열정. 활력과 열정을 의미해요. 빨강색 그 옷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이 왕관. 자, 이걸 그리고 설명할게요. 자, 지금 보면 자,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왕관에서 이렇게 요 가운데 있는 건 써주세요. 타협이에요, 타협한단 말 있잖아요. 여기 꼭대기 두 개는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건판사 같은 사람이 입고 있는 것은 어떤 갈등에 대해서 중재를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잘해요. 그래서 이 모양. 이 양쪽에 있는 갈등을 이 중간에 있는 애가 타협한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그런 카드가 이 11번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1번 카드까지 좀 설명을 벌써 50분 지났네요.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음부터 설명드릴게요.